혹시 옥탑방 아니면 서류에는 없는 그런 공간에 살고 계신가요? 당장 내 소중한 보증금이 걸린 문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와,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. 과연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법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답을 한번 시원하게 찾아보겠습니다.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일 거예요. 내가 사는 이 집이 혹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. 특히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는 공포.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룰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. 한 세입자의 정말 절박한 사연인데요.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 내 상황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. 자, 여기 실제 법률 상담에 올라온 사례입니다. 집은 서류상에는 없는 옥탑방이에요. 그런데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고 합니다. 여기에 묶인 내 돈은 무려 1,700만 원.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죠.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. 바로 전입신고는 마쳤다는 점. 과연 이 작은 사실 하나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중요한 법률, 그 첫인상은 과연 어떨지 첫 번째 단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를 지켜줄 법의 이름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. 이름만 들어도 뭔가 든든하죠? 말 그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 법이에요. 그런데 이 법 조항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. 바로 주거용 건물.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궁금증이 시작됩니다. 그럼 허가받고 등기된 건물만 주거용 건물인가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법 어디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. 공식 서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죠. 바로 여기가 법이 우리에게 해석의 문을 열어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법조문만으로는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? 맞습니다. 바로 법원의 판결, 즉 판례를 봐야 합니다. 과거의 비슷한 사건들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가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 대법원이 정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습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등기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구별하지 않는다. 와, 정말 멋진 해석 아닌가요? 법의 정신이 딱딱한 서류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주거 안정을 향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. 자, 그럼 법원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? 이제 이 모든 혼란을 한 방에 정리해줄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요, 아주 강력하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. 중요한 건 건축물 대장 같은 서류, 즉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, 바로 이 실질적 용도라는 겁니다. 서류상으로는 창고라고 되어 있어도 내가 거기서 밥 해 먹고 잠자고 내 집으로 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실질적인 집이라는 거죠. 이 판례가 모든 것에 세게를 박습니다. 어떤 건물이 주거용인지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곳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법 또한 그곳을 여러분의 집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단서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볼 시간입니다.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. 네,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방금 확인한 실질적 용도라는 이 대원칙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. 자, 여러분의 권리를 확인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.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세요. 첫째, 계약할 때부터 그 공간에 주방이나 화장실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었나? 둘째, 나는 실제로 그곳을 다른 용도가 아니라 오직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했나?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두었나?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실질적 용도를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
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여러분의 권리는 서류가 아닌 현실이 결정합니다. 둘째, 법은 종이 한 장보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집을 우선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바로 실질적 용도라는 것.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죠. 나의 소중한 보증금, 과연 그것은 힘없는 서류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을까요? 아니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나를 보호하려는 법의 진정한 정신 아래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? 오늘 제 설명을 통해 그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.